안녕하십니까. 이번 동영상은 이거 명태균과 관련해서 강혜경하고 이거 운전기사 2명을 이렇게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통 이거 좌파나 언론들은요, 자꾸 뭐 명태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뭐 윤석열 대통령 이런 걸 이게 자꾸 수사하는데요. 어제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윤 대통령이 그때 공관위원장이 윤상현인지 정진석인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실제 정진석이 이분이 그 지방선거는 공관위원장이고, 근데 보궐선거는 몇 개 안 되잖아. 전국에 5개. 그 보궐선거의 공관위원장은 윤상현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고3 학생처럼 워낙 바쁘고 하니까 헷갈리잖아. 공관위가 2명이 있으니까. 누가 공관위원장인도 모른다는데 어떻게 윤상현한테 전화해가 압력을 넣고 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때는 이미 김영선 쪽으로 거의 분위기가 이미 다 사전에 돼 있었던, 여론조사나 모든 게 이런 분위기였죠. 따라서 이제 그 대통령이 뭐 공천을 개입했다, 이런 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또 뭐라 했습니까? 아니, 내가 여론도 잘 놓고 여론조사 많이 하는데, 아니 대통령 선거하면 여론 하루에도 몇십 개 놓는데 내가 명태균한테 조작해달라고 여론조사 부탁했냐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대통령이 말라고 이게 명태균한테 여론조사 조작해서 뭐 해달라 이런 이야기 말라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단호하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거 딱 상식에 맞고 법리에 맞고 납득이 되잖아요. 이제 저는 뭐 좌파들의 그 소설 중에 명태균이가 3억 7천 뭐 여론조사 해주고 그 돈은 대신에 뭐 공천을 김영선이 대통령한테 받아오고, 그래서 김영선이는 고마워가지고 명태균한테 9천만 원 월급 반띵하고, 이게 다 소설입니다. 원래 월급 반도요, 뭐 원래 우리 법에도 보면 이게 누구한테 돈 줄 거 있으면요 항상 절반까지만 압류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씩 이제 갚을게 절반 내 써야 되니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돈 거래가 있을 수 있다잖아 둘이. 그걸 가지고 이게 꼭 공천 대가로 반띵했다 어떻게 단정하느냐고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비가 3억 7천이 저 맘대로 노지, 그게 뭐가 3억 7천인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론 조작할 것 때문에 조사도 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조작하면서 뭘 조사해? 그냥 조사한 것처럼 꾸미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비용이. 하여튼 저는 뭐 명태균 부분은 워낙에 좌파들이 떠들어대니까 그거는 이제 뭐 제가 특별하게 다루고 싶질 않아요. 그게 명태균 변호인이 그 우리 황우여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황우여 알죠? 옛날에 장관다고 우리 대표했잖아요. 거기 그 김소연 변호사, 우리 유명한 그 박범계하고 옛날에 킬러 있잖아. 박범계, 김소연, 우리 그 여성 변호사 있잖아요. 그분이 명태균 변호하고 있으니 뭐 알아서 잘 하겠죠. 제 말은 명태균은 뭐 저는 뭐 검찰이 11명이나 투입돼 있잖아요. 11명이. 거기도 또 제가 취재 보니까 창원에 유명한 실력 있는 검사가 또 사표 내고 또 막 하더라고. 그래서 부산에서 왔잖아요. 너무 이게 시달리니까 언론에. 하여튼 그런 뭐 원칙대로 저는 그 창원 검찰에서 이제까지 이원석 총장이 밀어놨던 거 아닙니까? 뭉갠 거. 이걸 이게 이번에 수사하면 돼요. 그냥 여론 눈치도 볼 필요 없어. 명태균 수사하는 검찰은 여론 눈치도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권력 눈치도 보지 말고, 오로지 이게 증거와 팩트에 따라 수사하면 됩니다. 그냥 그건 철저하게 증거 팩트에 따라 수사하면 됩니다. 자, 그건 이제 지켜보고, 문제는 진짜 제가 수사를 촉구하는 거는요, 바로 이게 강혜경 씨하고 이제 운전기사입니다. 명태균 씨가 어제 폭로를 했죠. 명태균 씨가 이제 SNS에 폭로를 했습니다. 강혜경이는 뭐라고 했냐? 강혜경이는 의붓 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요구했다. 야, 의붓 아버지 병원비 달라고 2천만 원을 협박했다 이 말이겠죠. 근데 그걸 안 주니까 폭로한다? 그러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폭로의 순수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동기가 불순하고 불법이면요, 폭로 자체가 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강혜경이가 공익신고 1호인 것처럼 엄청나게 보호하고 떠들죠. 근데 강혜경이가 불법 여론 조작이 있었다면 그게 강혜경이가 주범이, 그 공범인 거예요.
저 제2의 고영태라고 그랬잖아. 고영태. 고영태도 관세청 인사 개입해가 1년 6개월 받았잖아. 강혜경이가 불법 여론조사를 한 사람이에요. 그거 했나요? 지금 여기 명태균의 폭로가 맞다면 이게 조사해봐라 이거요. 단정하는 게 아니고 명태균이 그랬잖아. 병원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요구했다. 이거는 이게 협박죄입니다. 협박죄. 협박이잖아요. 돈 요구. 그리고 돈 안 주니까 이게 폭로하겠다. 이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따라서 강혜경 혐의가 이제 커지는 거예요. 제가 제2의 고영태 할 때는 이거는 이제 그 불법 여론 조작 또는 이제 정치자금법 이런 걸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거 협박죄까지 추가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철저하게 그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강혜경의 말을 다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민주당한테 놀아나가지고 이게 정치적으로 이미 변질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순수성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명태균의 운전기사 김모 씨라 그러죠. 운전기사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와, 깜짝 놀랐어요. 아마 이게 그 명태균 씨가 녹취록이나 뭐 있으니까 하는지 그 증거는 있겠죠. 운전기사가, 제가 운전기사 직업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운전기사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했다. 이것도 이게 그 엄청나게 그 협박죄입니다. 불법이에요. 만약에 운전기사가 녹음을 불법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협박을 하면요. 엄청나게 중범죄지만 이게 바로 녹취가 불법이라는 또 이게 유력한 증거 아닙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하고 명태균의 그 대화를 제3자가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전에 다뤘죠? 1년 이상 10년 이하 벌금형이 없어요. 통신비밀보호법 엄청난 게 그 범죄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 녹음한 사람만 처벌하는 게 아니고 그 불법 녹음 알면서도 2차, 3차, 4차 계속 그걸 이용해서 폭로하면요. 똑같이 처벌됩니다. 그래서 박찬대 고발해놨잖아요. 두 군데서 고발했죠. 그 다음에 이재명의 전 특보 동아일보 기자 김상호 기자 또 여기 고소했죠. 고소해놨습니다. 근데 이재명이는 겁 묻는지 그때 기자회견장에 안 와. 이재명이는 볼 때 이게 불법 녹음인 걸 아는 것 같아. 자기가 그거 끼면 안 된다. 박찬대만 완전히 이제 뭐 된 거예요. 박찬대만 이제 고소대가 야 이재명이가 나는 싹 빠지고 불법 녹음이면 찬대야 네가 총대 매라. 그래서 기자회견을 박찬대만 하지 이재명이는 빠져버리잖아. 빠져버렸잖아요. 요게요. 운전기사가 지금 협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녹음을 가지고 비례 국회의원 달라고. 근데 그게 협박할 정도면 불법 녹음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다. 조사해봐야죠. 이게 불법이면 요걸 폭로한 박찬대도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일이 되는 거죠. 따라서 검찰은요 모든 의혹을 수사해야 된다. 명태균 건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 강혜경의 그 협박 혐의, 기존의 뭐 불법 여론조사나 정치장을 포함해서 협박 혐의, 이런 자들이, 그 다음에 그 특히 운전기사 김모 씨, 그게 그 명태균을 협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명태균 씨도 잘못된 게 있다면 처벌돼야 되지만 또 이게 피해본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가 그걸 더 협박하다가 안 되니까 민주당에 가가지고 폭로하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제보자를 밝힐 수 없다고 막 운전기사는 아니다 이렇게 계속 잡아떼고 있는데 명태균 씨가 운전기사가 자기를 협박했다고 하잖아요. 비례 국회의원 달라고. 이 부분도 이게 철저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과연 이게 그 녹음이 불법일 때는 엄청난 파장일 겁니다. 민주당이 그걸 속이고 또 이게 폭로했다면 왜? 제가 몇 달 전부터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불법 녹음이라서 이게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털어야지 그냥 털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박찬대가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야. 이건 면책 특권하고 관계없단 말이에요. 이재명이 쏙 빠져버렸다는 게 겁먹어서 빠졌다는 말이 있어요. 겁먹어서. 찬대야 네가 총대 매라. 니까지 안 가면 이게 실무자만 시키면 그것도 체면이 안 쓰잖아. 엄청난 걸 폭로하는데 박찬대 정도는 나가야 되잖아요. 그냥 실무자 보고 뭐 밑에 옛날 특보 보고 뭐 김상호 네가 해라.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그걸 아는 게 아닌가. 왜 이재명이 어떤 경로로 들어온지 이재명이가 모른다 말이 안 되죠. 민주당이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제가 계속 들은 바로는 이게 그 불법 녹음이라 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들었고, 근데 틀었다. 근데 벌써 노잖아요. 운전기사가 협박인 게 딱 노잖아요. 그러면 박찬대도 같이 공범으로 같이 처벌되는 겁니다. 그걸 이재명이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자회견장에 빠진 게 아닌가. 오히려 빠진 게 아닌가. 그리고 고소를 박찬대밖에 못했잖아요. 철저하게 강혜경과 운전기사 김모 씨를 수사해서 그 폭로의 그 불법성, 그 다음에 이거 녹음의 불법성, 이걸 철저하게 수사하면 민주당과 추악한 거래, 뒷거래, 이런 데 그 업무, 불법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